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특정한 여성들, 특정한 행동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환상에 집착하며 세상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화를 내거나 무너지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그물에 걸려서 조종당하고 지치고 비난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미성숙함은 단순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감옥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이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에 관한 것이죠. 이해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성숙함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방패이자 방어 기제예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너무 깊이 잠재의식에 묻혀 있어서 그걸 가진 사람조차도 항상 볼 수 없는 두려움이죠. 카를 융과 다른 분석가들은 이걸 여성적인 원형을 통해 수년간 분석했어요. 소녀, 공주, 아내, 마법사. 각 원형은 자신의 함정에 갇힌 정신의 반영이에요. 함정.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결코 탈출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결코 탈출하지 못할까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회는 여성들을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미화해요.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하지만 진실은 여성의 정신도 남성의 정신과 같이 그림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남성의 정신도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그 그림자들이 종종 달콤함, 순수함 혹은 연약함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이나 연약함 얼마나 많은 경우 성인 여성이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모습, 얼마나 자주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항상 비난의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지, 그녀의 아버지, 남자친구, 사회, 운명. 그녀의 아버지, 남자친구, 사회, 운명.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는 결코. 그것이 바로 발달이 정체된 첫 번째 신호예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여기서 융의 원형이 등장해요. 융에 따르면 여성의 정신은 순수함에서 지혜로 발전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요. 순수함에서 지혜로. 그런데 그 과정이 멈추고 여성이 발전하기를 거부할 때 미성숙함이 자리 잡아요. 그때 우리는 성인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아이로 남아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돼요. 영원한 아이로 남아있어요. 먼저 가장 뚜렷한 소녀 원형이 있어요. 가장 뚜렷한 소녀 원형이에요. 그녀는 성장하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고 응석을 받아주고 제공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녀의 연약함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기가 되어버려요.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울고 협상하기보다는 조종하며 세상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나쁜 점은 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섬세함이 괜찮다고, 누군가는 항상 구해줄 것이라고 들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닥치면 그들은 그것을 처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은 공주 아키타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성숙함은 권리의식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공주 아키타입은 미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이 여성은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 성공, 행복이 은쟁반에 담겨 제공됩니다. 노력 없이 모든 것, 사랑, 성공, 삶이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녀는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노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현실이 감히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마녀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개인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미성숙함은 권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마녀는 더 이상 단지 연약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마녀는 미성숙함을 체현합니다. 그녀는 교활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유혹, 조작, 혼돈을 사용하며 자신의 불안정함을 피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배를 원합니다. 그녀는 연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꼭두각시를 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배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계산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미성숙함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것의 증상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무기이지만 여기서 수세기 동안 사회는 여성을 유아화하며 무력함, 드라마, 히스테리를 보상해왔습니다. 그것은 취약함이 자산이라는 것을 속삭였고 여성의 힘은 의존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력함, 드라마, 히스테리,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여성이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의존의 삶에 갇혀 영원히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성이 거부하는 순간, 그렇다면 두려움에 맞서고 책임을 지며 유치한 게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를 구할 다른 사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처벌합니다.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기 인식이 있는 여성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유치한 게임을 거부하면 사회는 그녀는 차갑고 어렵고 여성스럽지 않다고 불리게 됩니다. 사회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처벌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여성은 통제할 수 없는 여성입니다. 불안하게 그녀는 차갑고 어렵다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독한 진실입니다. 미성숙함은 편안하고 쉽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통제되며 이것이 혹독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감옥이기도 하고 유일한 탈출구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환상을 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미성숙함은 정말 선택일까요? 선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잠들어 있고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깨어날 것인지.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대안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훨씬 더 끔찍하죠.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미성숙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가요. 여성들은 이 정신적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 정신적 루프에 갇혀 있을까요? 단순히 교육, 경험, 문화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의 더 원초적인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더 고대적이고 더 원초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된 것,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것, 보호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미성숙함은 수세기 동안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역사 대부분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거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남편, 공동체에 의존했습니다. 연약함, 복종, 우유부단함. 연약함, 복종, 우유부단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고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무력한 척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이었고 역할을 하는 것은 소녀, 공주 또는 마녀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사회는 발전했지만 심리적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오래된 스크립트가 여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효과적이었던 것, 다른 세상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다른 세상에서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프로그램은 구식입니다. 구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감정적인 어린 시절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두려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은 보호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함은 보호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것은 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힘이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이며 책임은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여성이라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여성의 미성숙이 한때 생존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체성 위기입니다. 오늘날 정체성 위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을 때, 조작이 실패할 때, 연약함이 더 이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을 때 공황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을 때 공황, 그녀는 더 이상 공주처럼 대우받지 않는 세상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공주처럼 대우받지 않는 세상에.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피해자로서의 정체성, 분노, 그리고 힘을 주는 것으로 가장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문화, 특정 나라 또는 특정 세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실패에 탓하는 여성들, 그들은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숙을 거부하는 여성들, 성숙이 가부장적 짐이라고 낙인 찍으며 미성숙이 그들의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권위 있는 인물을 찾는 여성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의 조건화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이는 수세기.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이 순환을 끊을 용기가 있나요? 질문. 누가 이 순환을 끊을 용기가 있습니까? 순환을 끊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중 일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 중 일부를 죽인다는 것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준 내면의 소녀, 구해주기를 기대했던 공주, 후회 없이 조작했던 마녀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회 없이 조작했던, 이는 현실 앞에 맨 얼굴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면 없이, 게임 없이, 환상의 사치 없이, 현실, 가면 없이, 게임 없이.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그러니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주어진 역할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인생이 당신에게 빚이 있다고 계속 속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약함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당신은. 하지만 만약 성숙하기로 선택한다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성숙은 보상이 아닙니다. 성숙하기로 선택하세요.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짐입니다. 이는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고 아무도 당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결정, 모든 결과, 모든 고난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결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과연 몇 명이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미성숙을 심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건 정체성 위기나 진화의 잔재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미성숙이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요? 그건 독소입니다. 그건 독소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관계, 모든 낭비된 기회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결코 깨지지 않는 순환, 결코 실현되지 않는 꿈, 그리고 결코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 뒤에 있는 무언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성숙이 파괴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숙이 파괴적으로 변할 때 미성숙과 무기력은 다르며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성숙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요? 이야기해봅시다. 사보타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성장에 저항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보호막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연약함이라는 특권을 잃는 것이죠. 보호, 연약함이라는 특권. 하지만 또 다른, 더
더 교활한 그룹이 있습니다. 미성숙이 그들에게 힘을 준다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미성숙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은 여기서 조작이 등장합니다. 미성숙이 항상 약함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유혹처럼, 드라마처럼, 계산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울고, 반대에 직면했을 때 짜증을 내며,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왜곡하는 여성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며 그게 바로 여성의 본성이야라는 간단한 말로 그들의 미성숙을 정당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미성숙이 결코 도전받지 않으면 그것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